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 시민단체가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으로 일명 깜깜이 예산 심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 의회 개수조정회의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논평을 낸 인천경실련은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의회의 개수조정회의를 공개 운영할 것을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송원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이 개수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예,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내역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을 개수조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부서 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면 예산 과목의 개수를 증감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예산안 심사 단계인 개수조정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이 편성되다 보니 예산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예산 심사로 인한 피해는 예산 편성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수조정회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경실련은 개수조정회의 방청을 허가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속기록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시민들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개수조정회의 공개를 인천시 의회는 왜 거부를 한 겁니까? 거부 이유가 뭐죠? 예, 인천시의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위원을 대상으로 개수조정회의 공개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결특위위원 총 13명 중에 9명, 70% 가까이 위원이 반대한 건데 반대 이유를 보면 우선 개수조정 진행이 어려워진다. 의원의 고유 권한이며 시기상조다. 개수조정의 특별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만약 공개하면 또 다른 조정회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내세웠습니다. 예. 뭐 인천시 의회가 그 개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또다시 거부를 하자 지난 4일이었죠. 인천경실련이 이에 대한 논평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담긴 논평이었나요? 우선 개수조정회의 공개 반대 명분으로 예결위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운 건 매우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인천시의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중에 30%가량을 자신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자신이 지역구 사업을 편성하려고 개수조정회의를 일부러 감추려 했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선 승리와 자기 선거를 위해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천시 의회가 개수조정회의를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한 게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도 이제 거부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때는 이유가 뭐였나요? 예, 지난해 12월 13일 날 인천경실련이 시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앞으로 예결위 개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는데 의회는 일주일 뒤 12월 20날 사무처장 명의로 개수조정회의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향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월 31일이면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는데 불과 10여일 남는 기간 동안 언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일정 계획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우 무성의한 태도였고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 개수조정회의에서 자행된 뭐 이른바 이제 쪽지 예산이라든지 셀프 예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이 됐던 사안이기도 한데 6대, 7대, 8대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의회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예. 각각 어떤 문제들이 나왔던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개수조정 과정에서 쪽지 예산, 셀프 예산은 늘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네. 뭐 다만 이제 이번 8대 시위의 경우에 선거용 개수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말에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총 321개 항목을 조정한 제출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네. 이 중에 시의회가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98개, 30%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은 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문제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월권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앞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지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길 목적으로 예산 편성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민과 유권자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다름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예. 시민들도 이제 알 권리라는 게 이제 당연히 있죠. 예. 개수조정회의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가 의회 공개의 원칙과 국회 방청의 자유에 대해서 내린 판결을 보면 헌법 제50조 1항에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든 위원회 회의든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를 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적 의미를 반영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지방의회가 주민과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다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인천경실련에서는 어떤 활동을 더 강력히 펼칠 예정이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당장에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에게 9대 시의회에서는 개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각 정당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조정의 특수성이라든지 의원들의 의사 자율권 등을 감안해서 만약에 방청이 정말 힘들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의회 속기록이라든지 수정 조서 등은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정치권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송환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